안녕하세요, 까까입니다. 최근 SNS에서 테토남 혹은 애견녀 같은 단어들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BTI 이후로 이런 테토, 애태 성격 유형 테스트처럼 온갖 테스트들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어제 오늘 일 아니에요. 예전엔 혈액형으로 사람 성격 나누고 또 그거 안 믿는다고 하면 별자리로 꼬집고 요즘엔 MBTI에 테토, 애견까지 이상하게 우리는 늘 뭔가로 나를 구분짓고 남과 비교하고 싶어해요. 대체 왜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정체성 테스트 집착 현상에 대해 왜 사람들은 이런 걸 자꾸 하고 또 공유하고 싶어하는지 그 심리와 사회적 흐름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A형한테 절대 나올 수 없는 생각, B형한테 나올 수 없는 생각, 그런 게 우리한테는 있거든요. 사실 이런 테스트 열풍은 오래전부터 반복되었습니다. 90년대엔 혈액형 성격설이었죠.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제멋대로, O형은 리더형, AB형은 4차원. 그때도 친구들끼리 아우 A형이라서 그래 하면서 몰려다니며 자기 유형 찾아가며 안도했어요. 그게 지나고 2000년대엔 별자리, 최근 몇 년 전까진 MBTI가 전국을 휩쓸더니 2025년 현재는 테토, 애견 성격 테스트까지 등장했죠. 여기서 잠깐, 혹시 테토남이 뭔지 아세요? 테토는 테스토스테론, 애견은 에스트로겐에서 따온 말인데 사실 실제 호르몬 수치랑은 전혀 관계없는 그냥 인터넷 밈이에요. 이 개념은 2021년 6월 네이버 블로그 수성일기에서 크리에이터 이상수가 이상수 연애 먹이사슬 분석이라는 글에서 처음 제시했고 2024년 3월 인스타툰 작가 넷조가 이걸 웹툰 형식으로 재구성해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폭발적으로 퍼졌어요. 이후 유튜브, 틱톡 각종 커뮤니티에서 테토남 테스트 해봤냐? 너 테토남 느낌임? 같은 컨텐츠가 쏟아지면서 어느새 MBTI와 혈액형을 잇는 또 하나의 인터넷 성격 테스트 붐이 된 거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테토남은 활발하고 주도적인 남성, 애견남은 감정적이고 부드러운 남성, 테토녀는 독립적이고 강단 있는 녀석, 애견녀는 섬세하고 공감 능력 높은 여성 유형이에요. 지금은 연애 스타일, 대화 방식, 옷 스타일, 심지어 인스타 감성까지 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보는 게 유행이에요. 물론 과학적 근거는 당연히 없고요. 어디까지나 밈이자 심리놀이인데 결국 사람들은 늘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확인하고 싶고 남과 비교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서 이런 밈 테스트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뜨고 사라지고를 반복하는 거죠. 참고로 저는 애견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고 그걸로 나와 남을 구분짓고 싶어 할까요? 이 심리 한번 쭉 풀어볼게요. 우선 공통적으로는 남들은 날 어떻게 볼까 이걸 끊임없이 확인하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불확실한 세상에서 나를 정의하고 싶어서. 요즘처럼 미래가 불안하고 일도 연애도 관계도 쉽지 않은 세상에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자꾸 헷갈려요. 그럴 때 이런 테스트가 잠시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심리적으로 안도감을 주거든요. 한마디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간편한 꼬리표 같은 거죠. 이 현상은 심리학적으로 존재론적 불안, 자기동일성 이론과 연결돼요. 사람들은 원래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명확히 알고 싶어하는 본능적 욕구가 있어요. 특히 사회가 복잡해지고 미래가 불확실해질수록 나라는 존재의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테스트를 통해 나는 이런 유형이야 라고 명확히 정의 내리며 안도감을 얻으려고 해요. 두 번째, 사회적 인정 욕구 때문이에요. 내 MBTI나 나의 유형을 공유하면 친구들이 맞아 이거 완전 너잖아 이러면서 같이 맞장구 쳐주고 공감해주죠. 그 순간 사회적 소속감이 생기게 됩니다. 나 혼자 땅 위에 떠있는 느낌 말고 나도 이 무리에 소속되어 있구나 하는 작은 안정감. 그리고 요즘은 이게 더 심해졌어요. 단순히 친구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면접에도 MBTI를 물어보고 사회에서 혹시 MBTI 뭐예요? 로 대화를 시작하는 상황이 많아졌죠. 그만큼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이자 관계의 시작 도구로 자리 잡은 거죠. 이건 결국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야 남들에게 더 쉽게 인정받고 어울릴 무리를 찾고 소속감을 얻을 수 있다고 느끼는 거죠. 이 현상은 심리학적으로 자기 표상 욕구와 연결되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 내림으로써 타인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싶어하는 심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소셜 라벨링 효과도 작용해요. 한번 ENFP다, 테토녀다 라고 라벨이 붙으면 그에 맞게 기대하고 서로 맞춰가고 그러면서 더 쉽게 친밀감을 쌓는 거예요. 세 번째, 남과 비교하고 싶어서. 사실 우리는 늘 남보다 낫다, 더 특별하다 이런 마음을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테스트 결과를 보고 남들과 결과를 비교하며 상대적 안도감을 얻고 재미삼아 뒷말도 하죠. 이 현상은 사회적 비교 이론과 연결되어 레온 페스팅거가 제안한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자존감을 조절해요. 테스트 결과를 보고 나는 이렇다는데 쟤는 저거네, 난 그래도 얘보다 낫지 하면서 상대적 우월감이나 안도감을 얻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대화 소재로 쓰기 좋아서. 사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 요즘같이 만나서 무슨 얘기해야 할지 애매한 순간 많잖아요. 그때 너 테토남이야 애견녀야 이러면 바로 분위기 풀리고 서로 급친해질 수 있거든요. 이게 관계를 시작하는 아주 쉽고 편한 도구라 사람들이 더 빠져드는 이유기도 해요. 이 현상은 심리학적으로 소셜 라벨링 효과와 초두 효과와 연결이 되는데요. 테스트를 통해 나는 이런 유형이야 라고 하면 상대방은 그걸 토대로 나를 이해하고 호감을 형성하는 데 사용해요. 초반에 인상이나 성격 유형이 주어지면 그 정보에 맞춰 관계가 형성되는 심리 현상이죠. 또 라벨링 효과는 어떤 타이틀이 붙으면 그에 맞게 나도 상대도 행동하고 관계가 흘러가는 심리예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 결과를 서로 확인하고 아 너는 극티구나 이렇게 대화가 자연스럽게 풀려서 관계 진입이 쉬워지는 거죠. 결국 테스트는 나를 정의하고 관계를 맺고 비교하며 잠시라도 불안한 세상 속에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작은 심리적 장치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 이런 테스트의 열풍은 사실상 한국인만의 현상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전 세계적으로 MBTI는 인지도가 있지만 한국처럼 일상 모든 면에서 이렇게 열광적으로 쓰이진 않아요. 대학교 MZ세대 대상조사에 따르면 MBTI의 68.5%나 굉장히 관심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MBTI 뭐야? 라는 질문이 소개팅, 면접, 친구 모임에서도 일상처럼 사용되죠. 왜냐면 면접에서 MBTI를 자소서에 쓰라는 공고까지 등장할 정도니까요.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선 MBTI 또는 성격 유형 검사 키워드가 네이버 뉴스에만 6,000건 이상 등장하면서 교육, 상담, 연예인 등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았어요. 이 정도면 한국만의 특별 현상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유독 한국에서만 이런 테스트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강한 집단주의 문화. 한국은 예전부터 우리는 함께다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문화예요. 혈액형, 별자리, MBTI처럼 나를 그리고 남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우린 이 그룹, 넌 저 그룹으로 분류하면 소속감과 안정감을 쉽게 느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결과 중심적 구조. 한국 사회는 학창 시절부터 몇 점이 삶의 기준이었고 성인 이후에는 어떤 회사, 어떤 스펙을 가졌는지로 평가받죠. 그래서 MBTI는 나의 스펙 중 하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너 MBTI 뭐야? 라고 물어보는 상황이 된 것도 이 때문이고요. 이 두 가지 문화적 배경이 만나면서 테스트로 정체성을 확인하고 관계를 시작하는 문화가 단순 유행이 아니라 한국식 생활 방식이 된 거죠. 이렇게 MBTI 혹은 테토 에겐 테스트 같은 게 우리 사회에 쏟아져 나오면서 자연스레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도 생겼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영향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의 기회라는 점이에요. 예전엔 내 감정이 왜 이런지, 저 친구는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테스트 덕분에 아, 난 원래 이런 유형이라 그랬구나. 쟤는 테토남이라 저런 성향이구나.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조금 더 편하게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두 번째는 대화의 소재가 풍부해졌다는 점이에요. 소개팅 자리, 동호회 등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서 너 MBTI 뭐야? 혹시 테토남 아니야? 이런 질문 하나로 대화가 술술 풀리고 서로 친해지는 계기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긴장감을 풀어주는 아이스 브레이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첫 번째는 과도한 낙인 효과. 너 T라서 그렇다. 애견녀라 감정적이네. 이렇게 무심코 사람을 유형으로 고정시키면서 정작 그 사람 개개인의 성격이나 상황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하나의 타입으로만 본다는 게 위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 암시 효과예요. 테스트에서 나는 감정형이 나왔다. 그러면 이후부터 괜히 난 원래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믿고 충동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기도 해요. 자기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봅시다. 만약 우리 사회에 이런 MBTI, 테토, 에겐 테스트 같은 게 전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감은 더 컸을 거예요. 서로를 잘 몰라서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소통의 창구도 없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계속 추측만 했겠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훨씬 막연하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모른 채 지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테스트가 없는 세상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이 테스트가 지금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혹은 나는 이런 테스트가 이제 그만 유행했으면 좋겠다, 혹은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근데 사실 순수 재미로만 보면 제일 꿀잼이긴 해요 이게.